네, 미국 최고 권위의 영화상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조금 전부터 로스앤젤레스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자, 아카데미 예측 전문 사이트에서는 영화 미나리에 출연한 배우 윤여정 씨를 여우조연상 1위 후보로 꼽았습니다. 윤 씨가 우리나라 배우 중에 처음으로 이 연기상을 수상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곧 여우조연상 수상자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들 영화평론가인 김효정 수원대 영화영상학부 개건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긴장되는 시간인데요. 네, 그러네요. 예. 왜 이렇게 실제 수상 가능할 거다라는 얘기가 뭐 그전에도 수상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익숙합니다. 한 번 더 짚어주시죠. 일단 수상 그 실적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사실상 뭐 상당 부분 탈 거라고 예측이 되지만 예. 주요 그 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아카데미 수상을 얘기를 할 때 뭐 골든 더비도 많이 언급을 하시고 예. 그 중에는 이제 배우 조합도 있고 한데 이런 좀 주요 그 영화제나 영화상에서 이미 수상한 바가 있기 때문에 뭐 이변이 없는 한 윤여정 배우가 수상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게 지금 아카데미 전초전이라고 불리는 미국 배우 조합상을 포함해서 정말 쟁쟁한 후보들을 정말 물리치고 이제 받게 되는 거잖아요. 받게 된다면 지금 교수님을 비롯해서 국내 영화 전문가들은 글쎄 정말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수상 가능성 어느 정도로 점치고 계시는가요?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제가 100%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변이 없는 한 네. 받아야 되는 게 맞고요. 예. 왜냐하면은 그 지금 윤여정 배우만큼 많이 언급되는 배우가 사실은 없습니다. 예. 같은 그 조연 레이스를 하고 있는 배우들 중에서도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배우 조합이라든지 시카고나 보스턴, LA를 포함한 주요 그 영화 평론가 서클에서 모두 예. 지금 이미 여우조연으로 그 눈도장을 받았기 때문에 네. 말씀드린 대로 이변이 없는 한 잠시 후에 수상을 받게 되지 않을까 예. 저는 응원과 함께 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보더라도 예측 네. 사이트에서는 어마어마한 표 차이로 여우조연상을 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우리나라 영화가 100년이 넘었나 보죠? 그렇죠. 이제 102년이 되는 거죠? 예, 그럼 올해? 그 우리나라 영화사상에서도 오스카상은 처음인 것 같고요. 아시아계에서도 드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연기 부문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 옛날에 한 1950년대에 네. 우메키 미요시라는 일본 배우가 한번 예. 이제 조연상을 탄 적이 있는데 그것만 해도 할리우드 완벽한 할리우드에서 트레이닝을 받은 나중에 이민으로 이제 그 오래 활동을 했던 배우였고 이번 윤여정 배우의 케이스는 굉장히 이례적이죠. 물론 이게 할리우드 미국 영화이긴 하지만 네. 할리우드 그러니까 한국에서 키워진 배우가 가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완벽한 이변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지금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네. 미나리 출연 배우들 또 정의석 감독까지 이 레드카펫 모습 함께 보시고 계시는데요. 이게 오늘 상황인가 보네요. 예. 지금 뭐 윤여정 배우와 또 한예리 배우의 레드카펫의 모습까지 저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표정이 굉장히 좋네요. 좋겠죠. 오늘 좋은 날이니까. 예. 자, 이번 아카데미 연기상 부문에 오른 후보들 절반가량이 유색 인종입니다. 사실 아카데미 오스카 하면 좀 뭐 백인 우월주의 이런 이유 때문에 좀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좀 많이 좀 변화를 했다라는 느낌도 좀 받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몇 해 전만 해도 와이트 아카데미라고 네. 해서 예. 흑인 배우들이 보이콧까지 했었죠. 예. 아예 참여를 하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사실 아카데미 안에서도 이 아카데미 인단 구성에 있어서 변혁을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아마 예. 3년 전부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성 인단을 더 추가해서 뽑고 그리고 미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유색인종 혹은 뭐 그 미국을 벗어나서 네. 인단을 좀 구성하려는 변혁을 시도를 했는데 사실상 인단이라는 게 투표권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렇기도 한데다가 사실상 작년에 기생충의 수상이 어마어마한 좀 도움이 그렇죠. 됐었을 거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뭐랄까요, 좀 이 바를 좀 낮추는 그 전반적으로 이번이 아마 그 아카데미에서 추구하는 그런 어떤 다양성에 대한 예. 그런 것이 어.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런 해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좀 많은 변화가 느껴지는 노미네이트였습니다. 예.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열린 이 각종 영화 시상식에서요. 배우 윤여정 씨가 여우조연상만
38번을 받았다고 하는데 굉장히 좀 압도적인 성과 아니겠습니까? 압도적인 성과이기도 하고 아마도 지금 현재 결정되지 않은 영화상들이 꽤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까지 이제 다 합산이 된다면 아마 40여 개는 훨씬 넘지 않을까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이렇게 영화를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이 정도로 상을 한 번에 받을 경우가 거의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사실상 미나리 자체도 화제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예. 미국 내 다른 어떤 그 압도적인 다른 영화들까지도 고려를 해서 본다면 네. 지금 그 윤여정 배우의 어떤 성취는 거의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죠. 독주라고 볼 수 있죠. 미나리는 왜 이렇게 지금 거의 저도 봤더니 영어는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윤여정 배우가 You are strong. 예. 손자에게 하는, 손자에게 뭐 하는 몇 거고, 마디 정도. 브로큰 뭐 이렇게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 있고요.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상을 받을 정도로 인기가 있는 걸까요? 일단 그 지금 다른 경쟁자들과 좀 비교를 해보시면 네. 조금 더 놀라운 사실이 윤여정 배우의 포션이 가장 작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 다른 조연들은 좀 많이 등장하거든요. 예, 예. 근데 윤여정 배우는 상대적으로 이 양이 좀 적은 데다가 나오는 장면마다 이미지가 완전히 바뀝니다.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자한 할머니로 조금 이제 몸이 아팠다가 그리고 이제 눈치를 보는 할머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면 사실 조연은 원래 그 주연의 조력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쉬운데 네. 어떻게 보면 주연을 좀 압도하는 그런 다이내믹한 역할을 미나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네. 그러니까 이번에 좀 확실히 좀 좋은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이제 개봉되자마자 많은 분들이 미나리를 또 직접 또 이렇게 보러 가시더라고요, 영화관까지. 그러니까 한국 할머니 순자 역할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우리나라 관객은 물론이고 해외 관객까지 사로잡았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더군다나 이제 아시아 할머니라고 하면 이렇게 모든 걸 좀 다 퍼주기만 하고 예. 아니면 손자의 약간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는 맞아요. 그런 좀 수동적인 할머니를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의 순자는 그렇지 않죠. 더군다나 이 아카데미에 국한을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같은 부문에서 경쟁하고 있는 글렌 클로즈가 정확히 그런 수동적인 할머니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냥 손자를 이렇게 챙기기만 하는. 예.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손자의 그 인생의 가이드가 되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이제 미국 관객에 국한을 해서 본다면 여태까지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한국 할머니나 예. 뭐 아시아 할머니의 그런 이미지에서는 완전히 벗어나는 예. 그런 좀 리버럴한 그런 할머니 역할이라고 볼 수 있죠. 그 그러니까 회자가 되는 것보다 그 굉장히 재밌으면서 놀라웠던 게 영화 인터뷰 소감인 것 같아요. 윤여정 씨의. 그리고 스나비쉬라고 예, 했었던. 스노비쉬라는 말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단어를 외울 정도가 됐는데 그 스노비쉬 쓴 그 영국 그에서 수상한 이후로 더 많은 팬층이 생겼다 현지에서라는 말도 있던데 어떤 분위기예요? 그게 사실 우리는 알잖아요. 그 윤여정 배우 특유의 말투, 특유의 목소리, 그리고 약간의 재치 뭐 이런 걸 아는데 사실상 그게 길지 않았음에도 그렇게 강인했던 이유가 우리가 일본적으로 그런 어떤 그 한 나라의 이미지를 정의하는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영국인은 스나비쉬하고 일본인은 폴라이트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예. 근데 그렇게 솔직하게 근데 또 너무 그러니까 공격적이지 않게 네. 재밌게 해주시니까 그거에 많이들 반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소감도 만약에 수상을 한다면요. 예, 예. 어떤 소감을 또 발표할지 많이 또 기대도 되고 주목도 되는 것 같은데 좀 재치 넘치고 위트 있는 그런 소감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저는 분명히 수상소감 준비하셨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미 많이 받으셨으니까. 네. 근데 특히 정희석 감독에 대한 애정이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획 단계서부터. 예. 그래서 분명 이번 수상소감에는 정희석 감독에 대한 좀 이런 애틋한 말이 한두 마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미나리가요. 작품상, 감독상, 뭐 나무주연상, 또 여우조연상, 각본상, 음악상 6개 부문에 후보를 올랐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기생충이 4개 부문에서 수상을 해서 화제를 모았는데 미나리는 글쎄 어떤 기록을 좀 세울까요? 아, 지금 안타깝게도 사실 제가 더 많이 예상을 예. 했다가 예. 지금 몇 개가 지금 이미 발표가 나지 예,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제외를 한다면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는 여우주연상이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 미나리 보신 분도 많겠지만 미나리라는 제목 자체도 외국에서 부를 때 미나리 막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쉽게 부르는 그 단어가 됐잖아요. 네. 미나리 영화에서 미나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왜 미나리라는 제목을 썼으며 미나리는 외국인이 봤을 때 어떤 영화라고 평가를 할까요?
사실 근데 미나리가 발음하기 쉬워서 이제 이번에 많이 알려졌을 것 같긴 하지만 이게 미국인의 일반 명사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분명히 자기네들도 찾아보고 했을 텐데 일단 미국에서는 먹지 않는 채소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정희석 감독이 어쨌거나 자기가 자전적인 일을 기억하는 과정에서 이 작은 풀을 통해서 유년 시절을 많이 좀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이번 영화에서는 그것을 이제 메타포이자 아이콘으로 삼은 거겠죠. 알겠습니다. 작년엔 또 기생충 때문에 음. 전 국민이 이제 오스카에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보였고 올해는 또 미나리 때문에 많이들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미나리와 기생충 굉장히 좀 두 영화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까요? 아, 근데 일단 정말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한국 네. 입장에서 보면은 블록버스터 영화죠. 예산이 많았던 예. 영화고 미나리는 정말 작았던 영화. 근데 사실 미국에서는 그 차이가 드러나진 않을 것 같아요. 워낙 할리우드는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영화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냥 비슷하게 중저 예산 정도로 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나리에는 우리가 이제 기생충에서 보는 그런 스타나 스타 감독이 전혀 붙어 있지 않은 철저한 저예산 독립 영화인 거죠. 그런데다가 사실 기생충 같은 경우는 주연 배우가 8명이라고 해야 네. 맞는 거잖아요. 네네. 8명이 동일하게 조금씩 예. 포션을 소화하고 있다면 이 미나리에서는 좀 더 밀도 있게 이 5명의 배우들이 자기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 거니까 아무래도 연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미나리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얼마 전에 골든 글로브에서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때 기준이 이게 미국 영화냐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던데 그런 논란은 왜 생긴 거예요? 그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이상한 기준 때문에 예. 이런 논란이 생겼는데 영어가 아닌 다른 나라 언어가 51% 이상이 사용이 되면 무조건 외국 영화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좀 융통성이 없는 옛날 기준이라고 할 수가 예.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헐리우드 영화가 뭐 유럽의 언어, 독일어나 프랑스 언어를 51% 사용했을 때는 외국어 영화로 분리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형평성의 문제에서 이슈가 좀 됐었죠. 네. 미나리도 그렇지만 이제 감독상을 수상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노매드랜드의 클로이 자오 감독이 이제 중국계 여성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좀 아무래도 아시아 문화가 미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아시아 영화들이 그렇다고 해서 안 만들어졌던 건 아니에요. 좋은 영화들이 꽤 있어 왔지만 네. 뭐 자화자찬하는 것 같아서 약간 좀 그렇긴 하지만 예. 작년에 기생충의 수상이 저는 어마어마한 기여를 좀 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전에도 그 아시아 배우들의 어떤 뭐랄까요 좀 항의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좋은 영화나 좋은 작품이 있지만 아카데미에서 전혀 레코그나이즈를 하지 않는다. 근데 그런 기회에 이번에 클레오 자오 같은 경우는 프란시스 맥도먼드와 이 영화를 같이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원래 기존에 있는 할리우드 배우나 감독들과의 협업도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아카데미 인단의 구성 변화 예. 그리고 자기네들이 변혁을 시도하려는 어떤 의지 같은 것들이 올해 이제 보여진 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아카데미 상까지 갔는데 기생충과 미나리는 오늘까지는 자화자찬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요. 충분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그 펼쳐지는 장소가 네. 어디 뭐 지하철역인가요? 아, 제가 유니언 스퀘어라고 들었는데 예. 제가 그 가본 곳이 아니라서 아. 정확히 어떤 곳인지는 모르지만 원래 그 아카데미가 일어났던 그 장소를 벗어났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관객도 코로나 없고 때문에. 그냥 그 주인공들만 이제 초대를 해서 시상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보면 우리나라 이제 앞에 K자를 이제 많이 붙입니다. K 컬처, 뭐 K 뮤직 이렇게 해서 K 영화까지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 미국에서 유럽에서 그럼 우리나라의 그런 영향력은 어느 정도로 커진 걸까요? 안 기다려봐도 되나요? 지금 그렇죠.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자료 화면 준비한 거를 지금 네네. 올려드린 겁니다. 예. 네네네. 저렇게 사실- 후보가 있다 이렇게. 반가운 얘기죠. 그러니까 예. K 문화가 지금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이 되고 네네. 어떻게 보면은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건가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예. 사실 올해 유난히 혹은 요번 뭐 2, 3년 안에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생각해 보시면 2000년대 초반부터 K무비라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봉준호, 박찬욱, 김지훈 감독이 해외 영화제에서 인지도가 올라가고 수상을 예. 하면서
그리고 DVD 판매들이 막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생겨난 단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어떤 화제성을 뭐 싸이라든지 예. 뭐 K 드라마, 장금이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그런 것들이 어떻게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깊은 결과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가장 기본적으로 요거 하나 알려주세요. 아카데미 시상식이 아카데미상, 오스카상 똑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말은요. 별명이죠. 오스카는 아카데미의 별명입니다. 예. 그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시상식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실까요? 사실상 미국 내에서만 보면 가장 권위 있는, 그리고 네. 또 세계에서 봐도 우리가 칸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 얘기하지만 예. 성격이 좀 달라서 그렇지 뭐 대중적인 인지도나 아니면 그 기여도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거의 메이저 시상식 중에 가장 영예로운 시상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세계 넘버원 정도까지? 칸 영화제가 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그렇죠. 예. 네, 넘버원들 중에 한 개, 아, 예. 굉장히 세네 개 중에서 그들. 한 개. 네네네, 예. 그렇죠. 그만큼 좀 권위 있는 시상식이다라는 예. 정도로 저희가 좀 익히 알고 있는데 뭐 다시 한번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정희석 감독 또 뭐 스티븐 연 배우도 볼 수가 있고요. 미나리 출연 배우들과 또 감독의 아, 데이비드군요. 예, 예. 레드카펫에서의 아주 뭐 밝은 표정의 모습 함께 보시고 계십니다. 네, 굉장히 좀 마냥 좀 즐기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기도 한데요. 자, 뭐 방금 K컬처 말씀하셨으니까 네. 사실 K컬처 하면 뭐 최근에 이 BTS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대중음악으로는 BTS, 또 영화로는 작년부터 뭐 기생충이라든지 미나리라든지 이런 여러 K컬처 위상이 좀 높아지는데 한편으로는 최근 뭐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에서의 어떤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 범죄 내용 아니겠습니까? 뭐 배우 윤여정 씨도 이제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많이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해서 예. 뭐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우려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미국 내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또 한국 문화 열광을 한단 말이죠. 이건 좀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굉장한 역설이죠.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 집권 시절 그리고 당선됐을 때도 흑인에 대한 뭐 백인 경찰 과잉 진압이라든지 아니면 이 인종 혐오 범죄가 줄지 않았다는 기사를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 사회에 계속 존재하고 있었던 이 고질적인 문제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좀 자극받아서 가시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이렇게 아무래도 소수의 존재가 커질수록 혹은 소수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이런 것들은 분명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다시 윤여정 배우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드레스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되게 그 성격이 이제 딱 드러나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일반 네. 인터뷰를 하실 때도 본인의 성격, 개성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시고. 근데 이번 작품을 선택한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알기로 미나리의 정희석 감독님이 한국에서 대학 교수로 잠깐 있으셨던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네. 아마 본인이 나왔던 학교의 분교가 여기 한국에 있어서 가르치시다가 본인이 처음부터 생각한 역할이 윤여정 배우였는데 뭐 예. 개인적인 연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예. 어떻게 하다가 시나리오를 보셨고 시나리오를 보자마자 너무 마음 드셔서 뭐 그렇게 선뜻 사실은 뭐 그렇게 윤여정 배우 입장에서는 굉장한 메이저 감독은 아니죠. 네네. 정상 감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흔쾌하게 예스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미나리를 보셨잖아요. 아직 좀 보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테고 네. 또 오늘 시상식 끝나고 나서 아 미나리를 한번 꼭 나도 한번 봐야겠다 작년처럼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먹고 싶은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삼겹살 미나리. 예, 맞잖아요. 미나리 영화를 보시면서 좀 뭐 스포일러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장면이 참 기억에 남았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추천을 사실 좀 근데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네. 이제 아카데미를 생각하면서 보시게 된다면 네. 기생충과 어쩔 수 없이 비교를 많이 하시면서 보실 텐데 네. 전혀 다른 영화이기 때문에 예. 기생충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막 그런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바뀌는 영화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좀 잔잔한 뭐랄까요, 네, 자연과 함께 예, 숨 쉬면서 봐야 되는 영화거든요. 쓱 흘러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렇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 나서 그 러닝 타임보다 잔여감이 더 오래 가는
많은 것 같아요. 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틈을 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물이 5명인데 여기서 네네. 이제 5식구잖아요. 근데 5명, 한 명 한 명을 그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대입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이 영화가 줘요. 러닝타임 동안에. 근데 그런 경험도 사실상 쉽지 않은 경험이죠. 예. 영화와 함께 같이 숨을 쉴 수 있다라는. 저희가 계속 이제 미나리의 뭐 윤여정 배우만 이야기를 하는데 나무주연상에 노미네이트된 스티븐 연 이야기도 잠깐 예. 해볼까요? 좀 네네. 연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본 사실 근데 제가 스티븐 연이 출연한 뭐 드라마 같은 것들은 이렇게 그 영화만큼 집중적으로 보지는 않아서 드라마까지 합쳐서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영화 중에서는 가장 뛰어났던 연기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스티븐 연이 출연했던 영화만 가지고 봤을 그 때. 전에 버닝이라는 영화도 그쵸, 출연했었잖아요. 이창동 감독의 버닝도 있었고, 그리고 좀비랜드였나요? 뭐 할리우드 영화도 이제 몇 개 출연을 하셨었고, 미드도 있고 막 하는데, 예. 그 중에서는 가장 뭐랄까요, 좀 두꺼운 예. 연기를 보여주시죠. 깊이가 좀 남다른. 예. 좀 더 풀어주세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우리가 보면 아 그냥 젊은 아버지겠구나, 예. 고군분투하는 아버지겠구나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런 아버지를 조금 넘어서서 자기의 욕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서 보여주는 이기심이 분명히 있죠. 근데 그거를 누르려고 하는데 또 차마 그럴 수 없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랑 계속 좀 싸워가는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라기보다 미국 사회에서 발을 내리고 싶은 한국인 남성으로 봐도 좋을 예.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복합적인 면을 스티븐 영이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죠. 예. 그럼 스티븐 연이 이제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는데 지금 미나리를 보고 스티븐 연의 연기를 보고 다른 후보들 봤을 때 스티븐 연의 수상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참 이렇게 말하면 슬프지만 저는 스티븐 영은 수상 가능성이 좀 작다고 봅니다. 주연상은 가능성은 좀 작은 것 같다. 네네, 이번에 그 체드윅 바즈만이라고 예. 다른 영화에 출연한 배우 예. 안타깝게 돌아가셨죠, 네, 작년에. 블랙팬서. 네. 그 체드윅의 연기가 너무 좀 압도적이라서 그리고 사실 지금 여우조연의 윤여정 배우만큼 좀 이렇게 상도 받고 인지를 받았던 그런 배우라 아무래도 스티븐 연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네. 지금 나무주연상은 생각이 그러면 드네요. 한쪽으로 많이 쏠린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죠. 예. 무게가 좀 많이 실려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계 남자 배우의 어떤 오스카상에 나무주연상에 노미네이트 됐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굉장한 거죠. 성과죠. 네. 굉장한 성과죠. 사실 덴젤 워싱턴이나 뭐 흑인 배우도 많지는 않았지만 네. 사실 그것도 너무 작아서 좀 아카데미가 욕을 먹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와중에 아시아 배우들도 목소리를 냈지만 그게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번에 이렇게 대거 아시아 탤런트들이 보여지는 와중에 또 메이저 수상 부문에 스티븐 연이 들어가 있다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단순히 한국 영화의 어떤 쾌거가 아니라 세계 영화사가 다시 쓰여지는 순간으로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윤여정 배우 이번 시상식 참석에 관련해서 정말 뭐 매우 흥미롭고 이상하다 이런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고 하는데 함께 좀 노미네이트된 다른 후보들도 굉장히 쟁쟁하더라고요. 뭐 아만다 사이프리드라든지 올리비아 콜먼, 뭐 글렌 클로스, 마리아 바칼로바 다른 후보들의 혹시 영화는 보셨습니까? 연기라든지. 그렇죠, 봤죠. 얘기를 제가 이렇게 그렇죠. 해야 해드려야 되니까요. 근데 사실상 윤여정 네. 배우가 물론 연기도 잘했지만 예. 대주는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컨대 여기서 그나마 아까 그 투표 상황 보셨을 예, 예. 텐데 예. 가장 윤여정 배우 다음으로 표를 많이 받았던 배우가 올리비아 콜먼이라는 예. 그 배우예요. 네. 근데 올리비아 콜먼은 불과 몇 년 전, 그러니까 2019년에 여우 주연상을 이미 받았거든요. 더 페이버릿이라는 영화로. 네네.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게 3년 안에 상을 또 주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수상 가능성을 조금 이제 제외를 한다면 예. 2위가 마리아 바칼로바라는 비유적 이제 신인 배우죠. 네. 근데 어쨌거나 그런 이제 다른 배우들의 활약이 많이 좀 떨어지죠. 윤여정 배우에 비해서. 그래서 그리고 사실상 이 인지도가, 예측이 예. 어려운 예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투표를 지금 조연상이나 주연상이나 결정되는 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투표권도 누가 갖고 있느냐 이런 것도 있고요. 네네.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카데미 인단이라는 게 있죠. 네. 그리고 사실상 지금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원래 그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예컨대 뭐 1,000명이면 1,000명에서 계속 매해 뭐 100몇십 명씩. 근데 주로 유색 인종과 여성으로 지금 예. 인단을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인단이라는 게 영화 관계자들입니까? 아니면 배우들입니까? 영화 대부분 영화 관계자들이죠. 예. 그러니까 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에는 감독도 있고 네. 배우도 있고
뭐 스크립트 라이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실제로 이제 영화 창작자들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인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표본을 정해서 거기서 이제 투표로 최종 수상자가 결정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왜 예년 같으면은 이게 예. 아카데미가 단순히 좋은 영화에 표를 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오해인 것이 예. 네. 이것도 정치권처럼 캠페인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막 트럭에다가 이렇게 사진 붙여가지고 돌아다니고 막 그래요. 몇 달 전부터. 네. 근데 이게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그런 이제 뭐 파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예. 것들이 완전히 없어지면서 사실상 윤여정 배우 입장에서는 좀 좋아지기도 했죠. 왜냐면은 그런 걸 하셨어야 했다면 매일매일. 그러니까 작년에 봉준호 감독이 본인을 갈아 넣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셨습니까? 몇 달 전부터. 그렇죠. 8개월 전부터 와서 모든 살인적인 행사를 다 참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의 의무적으로. 네. 그러니까 근데- 참여하면서 관계자 만나면 아유 나 좀 잘 봐줘 이런 식인 건가요? 그렇죠. 우리 영화 많이 봐주세요. 예. 뭐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뭐 그런 선거철이랑 거의 똑같다고 예. 보시면 돼요. 아, 그런데 이제 비용도 투표- 많이 들고요. 예, 예. 좀 어느 정도 정치적인 부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투표인단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윤여정 배우 같은 경우는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시상식에서 수상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좀 반영은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상을 한 번 받을 때마다 어마어마한 양의 미디어 그 기사들이 네. 쏟아지기 예.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퍼블리시티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상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배우는 연기로 증명을 받아야 되니까. 예. 근데 그런 거는 있죠. 야, 우리가 영국 아카데미에서 받았으니까 반드시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을 것이다 하는 절대적인 지표는 없습니다. 네. 네. 근데 일반적으로 바프타, 그러니까 영국 그리고 세그가 그 배우 조합이죠. 그리고 주요 평론가 서클, 네. 그거 몇 가지를 이렇게 종합해서 보시면 어. 비교적 좀 정확한 지표를 알 수가 있죠. 뭔가 오스카에서 뒤집어진 경우도 있습니까? 하나만 놓고 보면 뒤집어진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뒤집어진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배우 조합에서 받았으니까 아카데미를 꼭 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기 쉽잖아요. 근데 네. 사실 뭐 한 2, 3년 전만 해도 배우 조합에서는 글렌 클로즈를 줬고 아카데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올리비아 콜만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지향하는 바가 좀 다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예. 배우 조합 같은 경우는 배우의 연기만 보고요. 아카데미는 그 영화의 어떤 그 완성도라든지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여정 배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많은 영화를 겪어오면서 어떤 특징적인 영화를 한번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영화를 거쳐왔고 이런 캐릭터였고 지금 그렇죠. 현재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여기 제가 질문지에 그 질문이 없어서 되게 섭섭했는데. 아우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 질문이 없어도 하고 싶은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미나리만 생각하실까 봐. 사실은 윤여정 배우가 김기현 감독의 영화로 데뷔를 했거든요. 네. 근데 한여. 여러분도 네. 아시겠지만 김기현 감독은 한국 영화에서 절대적인 컬트 영화의 제왕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상욱 감독이나 다른 훌륭한 감독들이 많지만 다른 감독들이 스타를 배출했다면 김기현 감독님은 전설을 배출하는 감독이시죠. 그래서 사실 김기현 감독이 배출하신 윤여정 배우나 혹은 이화시 배우 이런 배우들은 금방 스타가 되진 않아도 몇십 년 후에 다들 전설이 되셨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사실은 윤여정 배우가 감독운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김기현 감독도 그랬고 나중에 꼭 챙겨보셔야 할 임상수 감독의 돈의 맛. 거기서 그때도 나이가 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파무파탈 역을 하셨잖아요. 남성을 이렇게 유혹하는. 근데 그런 역을 줄 만한 배우가 한국에 그렇게 많지 않죠. 그리고 그런 관습이 있지도 않았고. 예. 근데 그런 어떤 뭐랄까요? 한국 영화의 처음을 지금 생각해보면 윤여정 배우가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최초의 역할들을 여배우로서. 근데 그런 필모가 재밌죠, 윤여정 배우는.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는 여배우라는 그런 캐릭터에서 벗어난 그런 최초가 많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예. 슬픈 일이지만 아무래도 여배우 같은 경우 지금은 좀 덜하긴 합니다만 네. 아무래도 좀 나이에 절대적으로 그 역할이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얼마 정도가 되면 엄마 역할을 해야 되고. 근데 윤여정 배우도 뭐 그러지 않진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텔레비전 드라마 쪽에선 그랬는데 영화 쪽을 생각하시면 장르도 벗어나지만 그 넘나들지만 사실상 그 본인의 나이를 넘나드는 네. 굉장히 파격적인 역할을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뭐 50, 60이 넘어서 성매매 여성의 역할을 하신 적도 있고 예. 이재용 감독의 바카스, 네. 예. 그런 것들 생각하면 거의 국내 유일의 배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시상식을 좀 계기로 윤여정 배우에 대한 또 새로운 관심들이 좀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개인적으로 좀 많은 영화를 보셨잖아요. 윤여정 배우의 좀 가장 인상 깊었던 영화가 있다면 추천을 좀 해주실까요?
저는 너무 많은데 어. 일단은 임상수 감독의 돈의 맛에서의 그 윤여정 배우가 이렇게 딱 붙는 스타킹 같은 걸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네. 역할을 하실 때가 있는데 예. 그 장면은 거의 한 3, 40년대 미국의 필름 노아르 장면에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이 되게 멋있거든요. 예. 근데 돈의 맛이 뭐 사실은 나온 지가 좀 된 영화이긴 합니다만 그 영화랑 아까 말씀드린 김기현 감독의 충녀와 화녀는 꼭 챙겨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윤여정 씨에 대해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 곧 발표가 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수상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상식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소식은 전에 예. 아직은 발표 안 예. 나더라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 들어보면 정말 뭐 지금 윤여정 배우의 어떤 수상에 대한 기세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윤여정 배우 개인적으로 지금 이 상황은 상당히 좀 글쎄요, 뭐 기대도 하시겠지만 많이 부담스러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에서 그런 부담부터 토로하기도 하셨던 걸로 네. 아는데 어떨까요? 그래서 생각을 안 하려고 하신다 그러더라고.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 네. 는 안할 생각을 수가 안 없잖아요. 하려고 한다. 물론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계속 인터뷰를 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좀 정신이 없을 것 같기도 하신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오스카가 코로나 상황으로 오스카 레이스라는 캠페인을 못 하고 있지만 어. 지난 3개월, 4개월 동안 아마 어마어마한 양의 인터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국내에서 잠깐 예. 보지만 사실 찾아보면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뭐 굿모닝 아메리카서부터 시작해서. 네. 근데 그런 거 이제 일일이 소화하시려면 사실상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이런 걸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너무 바쁘셔서. 지금 이런 상황이면요. 정말 진짜 한국의 윤여정이라는 배우에게 모든 세계 팬들이 바라보고 있고 이제 많이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윤여정 배우가 해외에서도 이렇게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많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가장 우리가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네. 예컨대 윤여정 배우뿐만이 아니라 과거 그 아카데미의 히스토리를 봐도 예. 유럽에서 좀 다소 덜 알려진 배우가 아카데미에 올라가면 인지도도 높아지면 개런티도 막 3, 4배로 뛰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근데 당연히 이제 들어오는 시나리오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것도 그렇고 저는 영화뿐만이 아니라 드라마나 뭐 이런 쪽에서도 윤여정 배우를 이렇게 좀 찍어 놓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아, 외국에서도 네네네네. 외국 드라마도. 네네. 예. 개인적으로는 좀 봉준호 감독과 윤여정 배우의 어떤 영화가 좀 나왔으면 얼마나 또 많은 관심을 끌까 이런 아, 생각도 두 드네요. 분의 케미? 예. 그렇죠. 근데 항상 그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보면은 나이대가 좀 다양하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젊은 사람만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좀 다양한 걸 생각을 하면 굉장히 실현 가능적인 네. 실현 가능성 실제로 있는 예, 봉준호 감독이 프로젝트죠. 뭐 윤여정 씨의 연기 중에 가장 좀 사랑스러운 캐릭터였다 이렇게 표현도 하셨더라고요. 워낙 김기현 감독님을 좋아하시죠. 아. 네, 거기서 그 화녀에서 윤여정 배우가 막 사이다를 이렇게 엎었다가 당황하면서 이걸 행주로 치워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다시 짜서 넣어서 다시 이렇게 먹으라는 그 장면을 아직까지 너무 좋아하시면서 어디 가서 인터뷰할 때마다 얘기하시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윤여정 배우의 장면을 기억을 하시니까 애정도 대단히 있으시겠죠. 요새 그 소감을 많이 말씀하시면서 영어 되게 잘하시네 이런 얘기도 많이 주위에서 듣잖아요. 그래서 더 해외 진출도 그 점에서도 어느 정도 더 크게 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우 유리하죠. 예. 매우 유리한 게 그리고 제가 그 인터뷰 하시는 거 다 네. 찾아봤는데 단순히 영어를 잘하시는 걸 떠나서 단어 선택이 굉장히 정확하세요.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이 탁탁 왜냐하면 한국에 오래 사셨으니까 예. 많이 잊어버리셨을 법도 한데 단어 선택이 마치 거기 사는 사람처럼 되게 수월하게 바꿔서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예. 그런 걸 보면 대본 읽는 능력도 뛰어나실 테니까 반드시 그거는 유리한 지점이죠. 저도 어떻게 인터뷰를 하시나 이렇게 봤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보는 한국 배우 윤여정 느낌과 영어로 했을 때의 느낌과 이렇게 비슷하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직선적인 화법. 네. 그러니까 원래 뭐 미국인은 훨씬 더 우리보다 직설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고상하게 얘기하려고 하고 나가면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정제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일단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윤여정 배우도 장점은 그렇다고 해서 남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공격하는 예. 말투로 얘기를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 예. 그게 굉장한 매력이죠. 미나리라는 영화에서의 미나리는 어떤 역할이길래
제목까지 잡았을까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주 등장하진 않아요. 네. 그 미나리를 해먹거나 뭐 그런 장면도 맞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제 기억상. 근데 이제 미나리가 자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미나리가 자라는 장소에 이제 손자를 데려가잖아요. 할머니가. 네. 근데 그런 이제 그 자기가 어렸을 때 봤던 그 보잘것없는 풀의 한 종류인데 그 풀의 생명력에 굉장한 좀 애착을 드러냈었던 것 같아요. 정희석 감독은. 아무데나 내비둬도 잘 크고. 근데 첫 번에 뿌리면은 한 번에는 자라지 않더라. 네. 자기가 그 풀을 관찰해봤더니 꼭 2년이 넘어가야 자라더라.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미나리에서 아버지의 그 인생이자 아니면 그 이민자 가족의 한 역사 같은 거잖아요. 한 번에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지점들을 생각하고 좀 은유적으로 쓰고 싶었던 거였겠죠. 네. 지금 오늘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시상식 하는 오스카상, 아카데미상 시상식에 가는 배우들의 의상과 표정과 모습이 보이고 네. 있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호기심인데요. 일단 미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시상식에 보면 배우들이라든지 이제 감독상, 감독분들 이런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시고 나머지 스태프분들이나 통역하시는 분들 마스크를 또 다 착용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초대가 오늘 안 되는 거겠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지금 야외잖아요. 네. 탁 트여 있는 데다가 그냥 여기서만큼 아마 실내에 들어가면 좀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예. 야외에서는 옵셔널로 준 것 같아요. 마스크를 하신 분이 있고 아닌 거 보니까.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30여 개의 상을 미나리가 지금까지 받아오면서 아카데미 시상식 자리까지 왔는데요. 그 전에 미국 배우 조합상도 받은 그 상황에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투표권자가 미국 배우들에게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투표권이 한정돼 있는 투표권이면 특히 영화 관계자들 중에서 배우들에게 많이 가는 겁니까? 그렇죠. 연기 부분은 아무래도 배우들이 뽑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SAG에서 상을 받으면 스크린 액터스 길드에서 받으면 아카데미에도 받을 것이다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역대 그런 어떤 수상 기록들을 비교해 봤을 때 막 90%, 80% 이렇진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많아봐야 60몇 % 정도거든요. 틀릴 네. 때가 꽤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아카데미의 성격과 예. SAG의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SAG 같은 경우는 영화의 인지도가 다소 떨어져도 배우의 연기가 뛰어나다고 생각되면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상을 주는 경향이 있죠. 근데 예.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이스도 해야 되고 캠페인도 해야 되는 큰 영화상이다 보니 대중성을 좀 많이 고려하는 지점이 없지 예. 않습니다. 특이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캠페인을 한다고 하잖아요. 몇 개월 동안 미리 가서 그렇죠. 관계자들에게 투표권 있는 관계자들에게 우리 영화 좀 잘 봐줘, 봐봐, 재밌어 이게 홍보를 막 해야 되는 건데 그 시기에 그럼 그 투표권자의 마음이 바뀌나 보죠? 그럴 수 있죠. 그 심지어 예. 뭐 이렇게 사실은 뭘 사주거나 하면 안 되지만 예, 예. 그 선물 일정 금액이 넘지 않는 선물은 또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일부 인단들은 자기가 받은 선물 그 SNS 같은 데도 막 자랑해서 올리고 막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뭐 바뀔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게 그 이번에 조연상이 여기 그 아카데미상이 그렇게 준다면서요? 여우 조연상 시상자는 잠시만요. 뭔가 안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예, 지금 여우 조연상 발표가 났습니다. 윤여정 배우가 됐네요. 오스카에서 여우 조연상 수상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너무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건 좀 약간 소름 끼치는데. 그러니까요. 예. 아니, 다 예상을 했는데 예상했음에도 그러게. 굉장히 막상 기쁘네요. 보니까 50년 만에. 우와. 야, 참. 102년. 소름 끼친다는 표현이 이런 네.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요. 자살이 돋네요, 정말. 102년 우리나라 영화사의 정말 새로운 기록입니다. 지난해 봉준호 감독이 눈물이 납니다. 기생충 감독상에 이어서 윤여정 배우가 오스카 여우 조연상을 수상하는 기쁜 소식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자, 평론가님 영화와 함께 살고 계시잖아요. 지금 소감 어떻습니까? 네. 지금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은데 이걸 그러니까요. 참아야 되니까. 그냥
윤여정 배우의 소감은 나중에 들어오는 대로 듣고요. 먼저 평론가님이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다들 저 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다들 예상했거든요. 예.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이라고 사실은 예. 제가 100%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도 그렇게 못하는 마음. 근데 아마도 지금 윤여정 배우 개인의 상이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수많은 한국 영화 배우 그리고 네. 감독들이 같이 상을 받은 거예요. 예. 윤여정이 굉장히 지금 배우님이 큰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다 그것도 더 예. 기쁘네요. 예. 영어도 아니고 우리말로 연기를 해서 이뤄낸 수상입니다. 예. 더 좀 값진 것으로 느껴지네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아시아계 배우가 있기는 있었다. 근데 네네. 그분은 처음부터 다 영어로 연기를 했었고 할리우드에서 네. 트레이닝을 받았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예. 지금 완벽한 그냥 그대로 본인을 미국으로 갖고만 간 거잖아요. 아, 예, 본인의 그렇죠. 언어와 모든 것들을.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르죠. 되게 기분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요새 많이 힘든 분도 많으시고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우울한 분도 많으시고 네네. 좋은 뉴스가 거의 많이 없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집중하는데 좋은 일로 집중하고 결과도 이렇게 좋게 나오니까 네. 굉장히 정말 기분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네. 또 어떤 수상 소감이 나왔을까요?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요. 예. 기생충에 이어서 미나리까지 2년 연속으로 아카데미에서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도 앞으로 좀 우리 영화에 갈 길이 멀잖아요. 또 어떤 과제들이 남아 있을까요? 아, 정말 과제가 많죠. 일단 예. 이 쾌거는 너무 분명 축하할 만한 맞아요. 일인데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것이 네. 지금 이 미국 아카데미 같은 영예로운 영화제도 어떻게 보면 이 작은 미나리 같은 독립영화에 상을 준 거잖아요. 예. 근데 정작 그거를 한국에서는 아직은 못하고 있죠. 한국에 이런 재능 많은 독립영화인과 네. 독립영화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상 개봉 기회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 근데 이번 기회에 한국 독립 영화에 좀 많은 관심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아요. 저도 독립 영화를 좋아하는데 상영관이 거의 없으니까 맞아요. 서울에도 뭐 극장이 한국에 요즘에 또 찾기도 힘들고. 힘들고요. 예. 일단 윤여정 씨가 한국 영화 102년 만에 오스카상 아카데미상에서 여우 조연상을 예. 미나리로 수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에요. 예, 데뷔 예. 55년 만에 오스카를 품에 안았습니다. 네. 자, 정말 뭐 새로운 기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뭐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기쁜 건 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러면요 평론가님께서 지금 수상을 했잖아요. 우리 윤여정 배우가요. 윤여정 배우의 스토리를 한번 쭉 어떤 배우가 여기까지 수상을 했다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윤여정 배우가 제가 알기로 네. 어떤 작은 무슨 쇼프로에서 이렇게 피켓 같은 거 드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다가 MC의 눈에 발탁이 돼서 차근차근 작은 연기로 시작을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사실상 그렇게 따지면은 벼락 스타는 아닌 거죠. 지금 네. 50년 동안 자기가 밟아야 될 계단을 하나씩 꾸준히 밟으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명을 못 받는 배우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이번 그 윤여정 배우의 어떤 그 50년 만에 경사가 그런 지금까지도 많은 기회를 받지 못한 많은 시간을 기다려온 그런 배우들에게도 희망과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런 후배들 배우분들이 아니면 영화계 저런 후배들이 보기에 우리 선배님이 어느 정도 문을 열었다고 생각할까요 지금? 저 포문. 지금 상황 자체가 포문을 열었다. 완전히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 이제 영어를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과외를 받아서 이제 역할을 연습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할리우드는 너무 큰 무대라고 생각을 네네. 하고 왔죠 여태까지. 예. 근데 사실상 이제는 정말 불가능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단지 한국 영화에서 내가 오디션을 봐야지가 아니라 예. 이제는 다른 나라의 영화들도 같이 오디션을 생각할 수 네. 있는 그런 시대를 윤여정 배우가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성과가 진짜 한국 영화라든지 한국 배우 자체에 대한 어떤 위상을 많이 좀 드높인 계기가 되겠네요. 포문을 열었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렇게 생각을 64년 합니다. 만에 여우 조연상 수상한 아시아 배우입니다. 64년이 걸렸네요. 그쵸. 그 일본 아까 배우. 말씀하신 그분 네네, 이후에. 근데 또 다르니까요. 그 배우는 할리우드에서 활동했던 배우니까요. 완전 완전- 다르네요. 완벽히 이제 다른 시나리오죠. 네. 윤여정 배우는 한국에서 그대로 가신 거고 네. 그렇죠. 이번이 더 특이한 케이스죠. 네, 더 그러니까 의미가 말씀하신 좀 것처럼 있네요. 정말 미나리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영어 거의 안 합니다. 한두 단어밖에 잠깐 쓰고 끝나잖아요. You are very 심지어 strong. 스티븐 연도 영어를 거의 안 하죠.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어로만 딱 끝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조연상까지 평가를 받았다. 네네. 진짜 폼은 연기에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소감이 짧게는 들어왔는데 한번 전해드릴게요.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정확하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소감을 말씀하셨냐면 미나리 가족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정의삭 감독은 우리의 선장이다. 또 화녀의 김기영 감독이 살아 계셨다면 기뻐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예. 사실 그러니까 텔레비전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던 어떻게 보면 좀 튀지 않는 외모의 소녀 같은 배우를 김기영 감독님이 뭔가를 보고 발굴하신 거잖아요. 네. 영화 쪽으로 끌어오신 분이니까 네. 분명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예. 네. 윤여정 배우 정말 뭐 벅찬 소회를 좀 표시했다고 하는데 특히나 또 정의삭 감독에 대해서 또 애정을 좀 드러냈습니다. 우리의 선장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제가 보니까 원래 감독들이 그래도 이렇게 좀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네네. 당연히 또 자기의 자전적인 얘기를 하면 자기의 그림을 이렇게 투영하기 마련인데 전혀 그런 걸 안 하셨더라고요. 우리 맡긴 할머니에 대한 얘기를 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할머니랑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기의 전권을 윤여정 배우에게 주신 것 같아요. 필요할 그런 때만 게 이렇게 좀 흔한 세팅을. 이유는 아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감독님들마다 좀 네. 다르긴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미국 세트니까 네. 본인이 이렇게 진두지를 약간 좀 강압적으로 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굉장히 민주적으로 그리고 좀 재미나면서도 소소하게 그렇게 촬영 분위기를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 한 장면 한 장면마다 미나리에서 윤여정 배우가 표현한 표정과 말투와 행동이 다 본인이 만든 거라는 거네요. 그렇죠. 뭐 아주 그 희미한 이미지 정도를 아마도 주셨던 네네. 것 같고요. 그 예. 모든 걸 다 윤여정 배우가 채워 넣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더 재밌겠네요. 네. 네. 지금 다시 그러면 돌아와서 우리 나라에서 그 미나리라는 게 그럼 이것도 궁금해요. 세계에서는 오늘 그 여우 조연상까지 받은 거를 봤을 때는 세계적인 평가는 된 거잖아요. 세계적인 평가 전에 우리나라에서의 윤여정 배우에 대한 평가와 지금 세계에서 평가하는 것과 많이 차이가 나는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인정받았으니까 세계에서도 지금 인정받는 걸로 이어진 건지 어떻게 보세요? 사실 한국에서는 이미 윤여정 배우는 독보적인 자리였잖아요. 네네. 벌써 한 몇 년 전 혹은 그 전부터. 예.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나라 바깥을 벗어나는 일이 쉽지 않죠. 그거는 뭐 여배우뿐만이 아니라 감독도 마찬가지고 다 그랬을 텐데 예. 이번 기회가 분명히 저는 윤여정 배우에게 두 번째 어떤 그 삶의 지표가 좀 될 것 같아요. 네.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도 미국 혹은 한국을 벗어난 다른 영화들도 또 다른 재능 있는 영화 배우를 발견해서 저는 굉장히 좀 뿌듯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저 나이 때 여배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예. 재능이 그렇고 굉장히 뛰어난. 그러니까 본인들에게도 쾌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 배우를 하나 발견했으니까. 네네네. 예. 보석을 하나 발견했으니까 네. 그들에게도 저는 사실 역할의 어떤 크고 작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동안 윤여정 배우의 어떤 필모그래피를 보면 뭐 죽여주는 여자라든지 주연을 맡은 영화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조연으로서의 역할을 하셨거든요. 맞아요. 앞으로는 좀 어떤 실버 세대 배우들이 원탑이 될 수도 있고 더 많은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열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되게 좀 기대되는 지점 중에 네. 하나인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헐리우드 같은 경우는 리암 니슨도 그렇고 60, 70이 넘어도 단독 원탑으로 나오는 영화가 꽤 많잖아요. 예. 심지어 막 액션 영화도 하시고. 네, 네. 근데 한국은 좀 상대적으로 본 게 좀 떨어지는데 그러네요. 또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으신 여배우분들은 할머니로 나온다든지 네. 엄마로 나온다든지 치매 노인 뭐 이렇게 되게 정해져 있었는데 윤여정 배우가 어떻게 보면은 그 스펙트럼을 좀 넓혀준 거죠. 네. 혹시 개인적으로 평론가님 개인적으로 좀 윤여정 배우가 앞으로 또 이런 역할도 한번 새롭게 도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좀 있을까요? 아, 근데 너무 마르셔서 액션 스타는 좀 힘드실 것 같고요. 히어로 사실 역할이요? 그러면 되게 네. 좋을 것 같기는 어. 한데, 근데 저는 그 돈의 맛에서의 윤여정 배우였던 그 파무 파탈, 그러니까 요부의 역할이 되게 멋있었거든요. 근데 그 역할은 워낙 이렇게 또 날씬하시니까 한 번 정도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영화를 또 정말 국내 영화가 아니라 할리우드라든지 또 세계적으로 또 활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돈의 맛은 꼭 봐야겠네요. 네네, 예. 아, 강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면 되게 정말 매력적인 색다른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저는 최근에 봤던 윤여정 씨의 영화는 찬실인 복도만치에서 거기서도 진짜 옆에서
좀 챙겨주는 정말 큰 본인에게 비교해서는 큰 역할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었거든요. 자비로운. 예.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한없이 좋은 옆집 할머니 같은 그런 따뜻한 역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닥 특이하지는 않은. 예. 근데 거기서도 사실은 시를 쓰는 할머니 아닙니까? 예, 중간중간 예. 이렇게 동시를 쓰시는데 네. 그 시를 읊는 그 뭐 음색이나 딕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오래 생각나게끔 하시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그냥 똑같은 게 주어져도 절대 똑같이 하지 못하는 배우인 것 같아요. 예. 완전히 본인 걸 만들어서 이렇게 착색을 하는 그런 되게 보기 드문 배우인 거죠. 예, 예. 그럼 미나리 영화로 아카데미상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제 평론님께서 쭉 이제 스토리를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예, 지금 가장 그러면 그 정리하는 입장에서 윤여정 씨의 수상에 대한 의미 먼저 한번 짚어주시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리고 윤여정 배우도 당연히 행복하겠죠. 네. 근데 가장 저는 기쁜 게 그 미나리 팀일 것 같아요. 아. 일단 미나리의 그 굉장히 작은 스케일의 영화가 거의 지금 세계를 조금 바꿔놓은 거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 작은 영화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인을 보는 시선서부터 우리가 아시아 배우를 보는 시선, 그리고 여배우를 보는 시선, 혹은 70세가 넘은 나이 먹은 여배우를 보는 시선, 이 모든 것들을 미나리라는 이 작은 영화가 바꾼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아카데미 시상식 예. 그 장 안에서 작은 혁명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죠. 네, 네. 윤여정 배우 미나리 가족에게 감사하고 정희석 감독은 우리의 선장이다. 또 한여의 김기영 감독이 특별히 살아계신다면 기뻐하셨을 것이다라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평론가님 영화인이시잖아요. 영화인의 네. 한 명으로서 오늘 수상 뭐 간단하게 소감 말씀 좀 여쭤볼까요? 소감을 아까 네, 벌써 그- 눈물을 좀 그렁그렁하시네요. 네네, 아까 오늘 계속. 쏟아질 상을 탔을 뻔했어요. 때 그 쏟아질 느낌으로 뻔했어요. 다시 돌아가셔서. 좀 잠깐 좀 짜볼게요. 아까 좀 쏟아질 것 같아가지고.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만 해도 지금 목이 메이네요. 저는 제일 기쁜 게 뭐냐면 예. 일단 저 나이 때 여성 배우가 이런 일을 한 게 제일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한국의 승리고 미나리의 승리고 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거는 혁명이다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기쁜 건 여성 영화인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카데미가 뭐 흑인 배우가 너무 없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형평성이나 다양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영화인이 상을 탄 일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예. 5% 아래로 제가 보고 있는데 이런 부문상이야 뭐 주어지는 거니까 상관없지만 네. 근데 저 나이에 어떤 그 여성 영화인의 저력을 예. 만천하에 세계적으로 보여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죠. 예. 윤여정 배우의 수상 소감은 저희가 대신 이렇게 자막으로 전해드렸고요. 김효정 평론가의 수상 소감까지 들었습니다. 긴 시간 저희와 함께 즐거운 말씀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하셔서.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